이어서 고분자의 이제 분자량하고 또 물성 고분자 물질의 물성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근본적으로 했던 그 분자량이 어떻게 물질의 성질과 관계되느냐, 이걸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제 보통 분자량이 이제 뭐 소중대, 그러니까 보통 50이야 뭐 이 정도 우리가 분자량이 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물질은 이제 보통 기체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분자량이 조금 높은 분자들, 100, 200 이 정도 그 높은 물질들은 이제 액체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분자들은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1000 이상 고분자의 어떤 범위에 포함이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상태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그게 이제 분자량하고 이제 어떤 물성하고의 어떤 관계인데, 그러면 왜 물 H2O, 물은 분자량이 이거는 H2O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18이죠. 이건 분자량이 18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액체고, 산소는 이제 O2죠. O2는 이거는 분자량. 이거는 이제 30이다, 이게. 30인데, 이거는 기체죠, 기체. 이건 액체고. 그러면 이 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이제 이 담수 사이에 어떤 분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없을 때는, 이게 사실 산소는 사실 분자 사이에 큰 인력은 없죠. 없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게 분자가 이제 클수록 기체, 액체, 고체의 어떤 이런 순도를 이제 물질의 이제 상태가 이제 원래 바뀌는데, 그러나 물과 같이 이제 특별하게 이거는 이제 분자 사이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은 이렇게 이 분자하고 물 또 다른 분자가 더 그리면은, 이러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이게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제 수소기랍이라는 이런 결합이라는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극성용이라고 하는데, 극성물질, 극성분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하튼 이 분자 내에서 어떤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존재하는 이런 분자들 극성분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극성 분자들은 이제 사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비극성 분자에 비해서 이제 그 분자 사이 인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더 가까이 모여 있는 형태로서 이제 액체, 기체보다는 이제 액체로 이제 존재할 확률이 높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어떤 비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이제 한 50 이하는 보통 기체고, 그리고 100에서 200 정도 될 때는 액체고, 넘으면 1000 이상이 되고 하면 고체.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태의 양상을 가졌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분자량이 작더라도 액체나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자량이 또 어떤 다른 성질에 이제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제
분자량이 이제 높아질수록 같은 액체라도 이제 비점이 이제 높아지죠.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액체가 있다, 액체가 있는데 이제 여기 에탄올. 그다음에 부탄올, 프로파놀, 부탄올보다 분자량이 좀 작은 게 프로파놀이에요, 이게. 같은 액체지만, 에탄올이 있고, 프로파놀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프로파놀이 에탄올보다 분자량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끓는 점. 끓는? 끓는 워낙 많이 안 써봐서 그냥 끓는 점이 어떻게 되지? 시에신가? B점이야, B점. 이게 이제 그 프로파놀이 이제 에탄올보다 이제 높죠. 에탄올은 90 몇 도, 이거는 이제 프로파놀은 이제 조금 높은 100도 가까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고체도 마찬가지예요. 고체도 이제 C7, H 13OH 이 고체예요, 고체. 그 다음에 C9H 17OH. 그러면 이건 고체이기 때문에 이제 녹는 점이 있는데, 녹는 점은 이제 우리가 융점이라고 융점. 이 녹는 점이 이제 이 C9H17OH 놈이 이제 이거보다 녹는 점이 더 크다. 그래서 같은 액체, 같은 고체더라도 이제 분자량이 클수록 그 성질,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의 어떤 성질이 이제 더 높아진다. 그다음에 고체 중에 또 다른 성질은 뭔가 하면 이제 강도가 있는데, 이거 갖다 이제 불 켰을 때 이제 잘 얼마나 잘 휘어지느냐, 그럼 불을 쓰느냐. 강도가 높으면 이제 같은 힘을 써도 잘 안 휘어지거나 안 부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이거 이제 PT 페트 물질인데, 분자가 같은 페트 물질이더라도 분자량이 높은 페트 물질이 분자량이 낮은 페트 물질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같은 성분의 분자더라도 분자량이 큰 물질이 이제 훨씬 더 질기고 또 잘 안 부러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폴리에틸렌이다,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이제 구조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제 이런 구조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 중에서 이제 분자량이 한 20만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우유 컨테이너 정도로 이렇게
약간 몰랑몰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같은 폴리에틸렌이지만 분자를 갖다 크게 만드는 그런 폴리에틸렌, 뭐 이제 N이 우리가 이제 이 고분자에서 분자량 계산할 때는 이제 이 반복 단위로 하죠. 이 반복 단위. 이 CH2가 계속 다 반복해서 N개만큼 연결됐다는 그런 이게 표시죠. 반복 단위가 이제 분자량이 얼마냐? 요게 이제 반복 단위 분자량이 이게 12, 4, 14, 28이죠, 28. 그러면 이제 요 N이 1000이다, 1000. 아니, 만이다, 만. N이 만인 그런 폴리에틸렌을 만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고분자 전체 고분자는 28 곱하기 만 하면은 28만이죠. N이 이렇게 P의 분자량.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사실은 뭐 대충 N이 한 10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이제 그 폴리에틸렌 물질을 만드는 제품이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공장에서 이제 N이 5만인 걸 만들어요. 5만인 거. 다른 공장에서 이제 N이 5만 되는 그런 사이즈의 큰 그 공자량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그 공자의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반복 단위에다가 이 28 그 반복 단위 분자량을 가지는 게 이제 5만 개가 이제 연결됐다는 얘기죠. 5만을 곱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140만이라고 이제. 그럼 두 가지 P가 있다. 이 P하고 이 P의 어떤 성질이 어떨 거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이 P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우유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용도에 사용되는 그런 어분자 물질이고 P 물질이고, 이렇게 이제 분자량을 갖다 크게 만든 이 폴리에틸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강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휘발유 그 연료통 자동차이죠. 자동차에 그 밑에 보면 그 휘발유 이렇게 그 넣는 그런 그 통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 통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가 달리다가 밑에서 어떤 뭐 돌멩이 같은 게 막 튀어도 이게 변형이 없죠. 뭐 가다가 뭐 어디 쇠 같은 거 이게 죽더라도 그 휘발유 그 보관통 차에 달리는 보관통은 아무 그 파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그 강한, 그러니까 그 쇠 금속 정도의 어떤 강도를 가지는 그런 이제 물성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같은 폴리에틸렌,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높은 물질일수록 그 물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고분자에서는 이제 이게 분자량하고 이 강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이 어떤 고분자였을 때 이 분자량이 같은 성분이죠. 같은 같은 폴리에틸렌이지만 분자량이 이게 뭐 0인 건 아예 물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분자량이 높아지면서 이제 어떤 강한 그런 성분이 이제 생기면서 계속 이게 분자량이 이제 비례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거의 평형에 도달해서 이제 별로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지만 이 값이 이제 상당히 들어오면 이제 거의 수십만 정도의 더 높은 값으로 우리가 보통 관찰한다. 이 교과서에 이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면 이제 관련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4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분자에서 고분자나 혹은 이제 유기화물, 이거는 이제 전분자 고분자를 다 종합한 거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분자량이 뭐 100, 200, 300 이 바운더리는 이제 액체죠, 액체 상태고. 그러나 또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물질의 이제 성질이 그 분자량하고도 이제 관계되지만 그 온도하고도 관계가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물이 있다. 물은 그 상온에서는 액체죠. 그런데 이제 0도 이하로 이제 우리가 냉각을 시키면은 저온 0도 이하로 이때는 이제 이게 고체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온도를 또 올려보자. 올려서 이제 고온 뭐 이제 100도씨 이상으로 올려주면은 이때는 이게 기체로 바뀐다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이제 물질의 어떤 상태가 물이라는 물질이라는 게 분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그 물질은 분자가 수없이 많이 집합체로서 있다 이게. 집합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질을 볼 때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이게 무슨 분자다, 뭐 산소다, 혹은 알코올이다, 물이다, 혹은 뭐 무슨 오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분자 하나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지칭해가지고 그놈이 H2O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 공간에 이제 있는 공기가 뭐냐, 뭐 질소다, 산소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수많은 질소들이 모여있지만 이제 그 대표적인 분자가 이제 질소니까 N2니까 이제 그냥 질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 속에는 이 분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예를 갖다가 이제 들면은 물이 이제 이게 분자량이 이게 이제 18이죠. 18g per 몰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단위까지도 이제 표현하면은, 그다음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물 1몰이 무게로 이제 18g이라는 뜻이죠. 그럼 1몰은 뭐냐? 1몰은 이제 이게 분자 수가 이제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1몰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그 물 18g은 물이 1몰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 18g은 물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생수인데,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이제 한 100g 정도, 100g, 100g, 한 200g 되겠네, 200g. 대충. 이 사이즈가 500, 용량이 이제, 종이기 때문에, 반 조금 있으니까 200g. 그럼 물 200g이다. 그럼 물이 200g 속에 물 분자 얼마나 있느냐 하면 18g에 6 곱하기 23승계 있으니까 200g 같으면 여기다가 또 한 10배 이상 곱하기 10 이상을 해준 그 정도의 분자가 물 분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분자가 이제 모여 있는데, 여하튼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이제 이런 분자들이 이게 어떤 행태로든지 모여 있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가 이제 이 그 물 형태가 이렇게 액체다 하면 이제 분자들이 서로 이제 이 공간에 이제 어떤 인력에 의해서 이제 서로 간 인력에 의해서 이제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이제 물이 요걸 하나 이 점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서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물이 이제 서로 이제 분자들이 안에서 자유스럽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 전체 어떤 부피는 이제 일정하니까, 물을 갖다 이렇게 해도 부피는 일정하죠. 그럼 물끼리 서로 이제 인력이 작용하면서 분자들은 서로 움직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유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피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분자 사이에 이제 인력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온도를 갖다 이제 가열시키게 되면 그 분자 사이에 분자들이 에너지를 막 가져요. 이것들이 에너지를 가지면은 이제 이 분자 사이에 어떤 인력, 주로 물은 이제 수소기압이 크게 작용하는데, 수소기압은 뭔가 하면 이제 수소기압은 이거는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금방 오겠지만, 그 H하고 O, N, S 이런 원소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그런 이제 인력을 갖다 수소기압이라고 하죠. 이제 H하고 O, N, S 사이에 이제 그 작용하는 이제 인력을 갖다 수소기압이라고 한다. 이게 비교적 이제 좀 강도가 크죠. 여하튼 이런 이제 수소기압에 의해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보통의 온도에서 이제 물이 액체로 분자들이 안 떨어지고 존재한다. 그러나 온도를 100도 이상 올려주면은 이때는 이 분자가 이제 이 바깥에서 에너지를 가지면 분자들이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를 하죠. 우리가 뭐 여름에 바깥에 가면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 이제 몸이 더워지니까 이제 옷을 벗고 뭐 이렇게 뭐 바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적응시키게 되는데,
이 원자들도 분자들도 마찬가지. 분자들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열을 받으면 이 에너지를 받으니까 굉장히 그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사이 인력을 갖다가 이게 떼어버리죠. 벗어나 버린다고. 이제 줄이 끊어지는 거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분자들이 마음대로 이제 마음대로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물질의 어떤 그 부피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에 다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반대로 이제 온도를 낮추면은 이 움직이는 이 그 분자들이 이제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면은 그 물 분자들이 움직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은 아이스같이 이제 딱 그냥 굳어버리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어떤 상태가 이런 온도하고 관계되고, 그 온도라는 건 결과적으로 에너지,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그 에너지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거나 아니면 운동이 없어지거나 그런 관계로 이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에서도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분자량이 이제 뭐 10부터 분자량이 이제 뭐 100만까지, 아까 우리 콜렉션에 100만 넘는 그런 콜렉션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이런 그 다양한 그 분자량 가진 분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그 분자량이 낮은 것들은 일반적인 온도에서 이제 뭐 액체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기체에 빠져 있지만 기체 상태로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이다, 물은 이제 뭐 이 정도 18이니까 이 정도다. 그러면 물이 이제 지금 현재 온도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20도 정도로 하면은 일단 물이죠, 물인데 온도를 더 올려주면 이제 기체가 되는 거고, 위에가 이제 기체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주면은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되는데 얼음, 아이스가 되는데, 이제 이 분자가 작은 것들은 고쳐야 될 때 이제 이게 결정으로 만들어져요. 결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분자들이 고체로 이제 바뀔 때 서로 간에 어떤 그 아까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인력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규칙적으로 이게 뭐 O 편 H, H 편 O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이게 배열이 되죠. 그러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결정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격자라고 하는데, 격자.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칙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적 물질들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결정성 고체를 만든다. 같은 고체라도 이제 같은 고체라도 결정성의 구조를 가진다. 만약에 이제 분자량이 좀 높은 그런 물질은 어떤 상태를 가졌느냐? 분자량이 한 1000쯤 되면 이게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제 1000쯤 되면 이제
사이즈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CH3, CH2 분자랑 천을 만들려면 이거 갖다 몇 개 붙여야 되겠어요. 여기 하나가 14니까 거의 한 7, 80개를 붙여야 된다고. 뭐 붙이려고 하면 끝이었는데 이게 이제 탄소수가 이제 한 7, 80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분자랑 천 정도를 갖다 이제 천의 어떤 물질을 갖다 한번 대충 이게 CH2 구조로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 탄소수가 이제 약 탄소수가 약 14니까 70개 정도. 그래서 되게 좀 들죠? 들 때는 우리가 이걸 표현했다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긴 그냥 시같이. 그럼 이게 분자 하나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가 본 물질들은 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분자들이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분자랑 천짜리 물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이게 수없이 있는 거지. 뭐 서로 이제 얽혀져 있고. 이 실 같은 것들이 이제 모양이 이제 이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길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움직일 때 서로 이 방해를 받죠, 이게. 움직임이 물같이, 물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냥 금방 움직이니까 여기 보듯이 그냥 점성이 없어. 그러나 분자는 이제 천중되면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꿀같이 여러분들 꿀이나 혹은 이제 뭐 식용유 좀 분자나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움직여 보면 이제 점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액체라도 분자의 높아지면 점성 액체로 바뀐다. 점성 액체가 있으면 보인다. 그 다음에 이 분자량이 이제 더 컸다. 더 커가지고 한 이제 뭐 분자량이 뭐 10만 혹은 이제 10만 좀 되면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게. 이렇게 한 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탄소 결합이라는 게 이제 단일 결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합 사이에 이게 회전이 이렇게 되죠. 회전이 가능해요, 이게. 단일 결합 회전이 가능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회전이 막 가능하니까 하나의 그 목걸이 사슬 같이 그냥 아주 사슬 자체가 이게 쉽게 휘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릴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면 이 분자들이 움직이는 게 서로 간에 굉장히 서로 제약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점성의 어떤 꿀 같은 성질도 아니고 그냥 고무같이 그냥 오래 지나면 흐르는 그런 성질로 이제 모양 양상이 바뀐다 이게. 그래서 분자의 굉장히 높은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그냥 고무상의 어떤 그런 유동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놈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근데 이런 물질들은 이제 아무리 높이 가더라도 이게 증발은 안 해요. 왜냐하면 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분자가 이 기체로 바뀐다는 얘기는 분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사이즈의 분자들은 아무리 밑에서 온도를 높이 가열시켜줘도 이 분자 하나가 그냥 독립적으로 바깥에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그 이전에 이제 높은 온도에서 이제 아예 그 분자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죠. 그래서
기체로 되기 전에 이제 이 고분자의 경우에 이제 기체로 고온에서 기체로 변하기 전에 분해되는 그런 성질을 보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분자량이 작은 그런 물질은 일반적인 온도에서 이제 유동성의 액체에다가 냉각시키면 이제 결석성이 고체가 되고 또 가열시켜주면 이제 기체가 되고 분자량이 높은 고분자는 이제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이제 고무상이다. 유동성 가지만 점성이 굉장히 높은 아주 높은 그런 고무상. 그 다음에 중간적인 그 분자량에서는 이제 점성의 액체고. 그 다음에 이놈을 다 이제 냉각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이게 그 고체로 바뀌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분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격자에 차지하는 그런 규칙적인 그런 모양의 고체는 만들 수 없어요. 없고, 불규칙이, 그러니까 그 구조의, 고체의 구조가 일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결정이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이제 비결정을, 비결정성. 비결정성이라는 거는 그 분자, 여기 분자 하나죠. 또 다른 분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분자 이런 식으로 이 분자들이 어떤 규칙성이 없이 그냥 굳어진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되는 그런 고체의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저분자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바뀔 때 이게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고체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은 0도 딱 되면 얼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항상 그 물의 빈점은 0도다. 그러니까 저분자의 물질은 일정한 그 성분의 온도, 그러니까 녹는점 또는 어느 점을 가지지만 이 분자는 큰 것들은 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이렇게 온도를 가열시켜주면은 요 부분은 이제 온도가 내각이 돼서 고체로 바뀌지만 또 이 부분은 또 그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조금 유동이 있는 그런 상태가 공존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뭔가니까 어느 점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서서히 온도를 냉각시켜주면 이제 온도가 뭐 어느 점이 200도다. 급하게 냉각시켜주면 이게 어느 점이 19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승온시키거나 냉각시키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상변하는 온도, 그러니까 녹는 점 또는 그 고체로 바뀌는 그 온도가 이제 법면성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저분자의 경우에는 저온 능력에서는 결정성이 고체이고 고온이 되면 일정 온도에서 용해되어 유동성 액체가 된다. 요건 이제 요것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고분자의 경우, 분자량이 높은 그런 분자의 경우에는 저온 능력에서는 불완전한 결정이고 이 결정 상태가 이렇게 뭐 아주 규칙적인 그런 객관점을 가지는 완전한 결정이 아니고 불완전한 결정의 고체고 고온 능력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이제 폭을 받는 그런 음점, 농도점을 이제 가지면서 이게 이제 높더라도 점성의 액체나 고무성의 유체의 이제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자의 사이즈에 의해서 이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뭐 얘기했다.